오늘 이제 4월 8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오늘 첫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홈페이지를 알려드렸잖아요. 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제가 1988년도부터 강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만 375일째 현재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이제 만일째 강의했는데 앞으로 15,000일 될 때까지만 강의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12년, 13년 반 더 할 거예요. 그때 가면 힘들어질 것 같아. 예. 그때까지 여러분 복습하셔야 돼. 그때 가서는 제가 이거 다 없앨 거예요. 이거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돈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제가 훈장이잖아요. 훈장. 컴퓨터 훈장 할 거예요. 다시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농사져 가면서.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놨는데 공부방에 오시 요거 누르셔도 되고 저 꼭대기 누르셔도 되고 하는 거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 있어요. 이정민 훈장이라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줄탁동기 행원 자의 이름 말 쭉 보이네요. 그렇죠? 저희 프로필들 보이고 제가 뭐를 전공했고 무슨 일을 했었고 자격증은 몇 개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도 있네요. 클릭하시면 우리 센터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이버, 뭐 다음, 구글 이런 데 가시라고 링크도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요즘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국가는 국가니까 뭐 교육, 미래, 고용노동부 이런 것들 링크를 걸어놔서 필요하시면 좀 보시라고 해놨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엑셀을 실행하는 건데, 저희는 바탕화면에 엑셀 2010을 설치를 해놔 아이콘을 넣어놨으니까 상관없지만 본래는 설치를 해도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어요. 이건 뭐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 엑셀 2010이라고 있어요. 얘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행이 되고 나서 이제 닫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와서 시작 버튼을 눌러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위가 아니라 아래든 위든 간에 엑셀 2010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한 번은 실행하면 여기 떠요.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하면 떠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굳이 넣어놓지 않고 이제 시작 버튼에 뜨니까 엑셀 2070이 이렇게 뜨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배웠는지 몰라도 무조건 바탕화면에 꺼내 놓는 거를 배운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놔서 그래. 바탕화면을 꺼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건 꺼내 놓느냐? 내가 급한 일을 할 때 여기다 꺼내 놓고 막 작업하고 빨리 마무리 줄 때는 바탕화면이 편하니까 여기다 놓고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어디로 가냐면요, 다운로드라는 폴더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다운로드 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문서에다 저장하는 거고요. 이렇게 저장을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저 상단에 보면 서부나 뭐 컴퓨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더블 클릭을 하면 저 꼭대기에 즐겨찾기라고는 항목이 있을 테고, 이 즐겨찾기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펼쳐지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오므라들어요. 확장, 축소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다운로드라는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5210과 5211 두 가지가 보이면 성공하신 겁니다. 자, 두 개를 받아놨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받아서 두 개를 블럭 잡아야 되는데, 블럭 잡은 거는 두 개가 있으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밖에서부터 이렇게 올가미 씌우면 두 개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보이면 이렇게 올가미 씌우면 두 개 블럭 잡히잖아요. 아니면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 그래도 되고 그냥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이 잡힌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각각 폴더의 압축 풀기 하시면 알아서 압축이 풀릴 거예요. 각각 하나씩 눌러보면 그냥 하나씩 해도 되고 한꺼번에 하시면 한꺼번에 쭈르륵 이어서 하겠죠. 예. 각각 폴더의 압축 풀기요? 예. 압축 안 된다. 그거 하나 누르고 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압축이 다 풀렸네요. 그럼 이제 닫을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얘를 하나씩 선택해서 뭐뭐뭐의 압축 풀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나씩 하던 거를 그냥 한꺼번에 해버린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생겼어요. 두 개가 생겼는데 얘는 압축이 되어 있는 보따리고 위에는 노란 거는 보따리를 풀어 놓은 거고 요 보따리 풀어 놓은 거를 D 드라이브라고 보이시죠? 밑에 여기 컴퓨터에 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하나씩 D 드라이브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D 드라이브에다 끌어다 놓으세요. 이렇게 주춤하지 마시고 그냥 쓱 갖다 놓으세요. 그럼 D 드라이브 이렇게 다 복사가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USB 메모리 가져오셨으면 USB 메모리 꽂아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F 드라이브, 뭐 G 드라이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면 여러분 USB 메모리도 복사가 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제 USB 메모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제 USB 메모리 있거든요. 자, 다운로드라는 곳에 가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끌고 여기 USB 메모리다. 근데 잘 하셔야 돼. 보세요. 얘를 끌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얘가 쫙 펴져. 그때 아무 데나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막 들어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된 데서 두시면 안 되고 요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오면서 다시 놓으시면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USB 메모리가 이렇게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은요 알아서 착 펴져요. 그러니까 펴지기 전에 이 꼭대기에다 놓으셔야 편하잖아. 이 꼭대기에다가. 그래서 끌어다가 놓으시면 얘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끌어다가요. 저거 이동식 디스크인데요. 여러분 USB 메모리가 C, D, E, F, G 드라이브로 나올 거려? G 드라이브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컴퓨터는 껐다 키면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 D 드라이브에다 끌어다 놓으셔야 돼. 그럼 D 드라이브에 이런 자료가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자료가.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넣어놔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는요. 이제는 뭐 여기 있는 자료가 지워져도 D 드라이브에 보관해 뒀으니까 여기서 사용하시면 된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 안에 보면은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요. 5211이 엑셀이고 5210이 한글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 소스가 이 안에 보이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동영상도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동영상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를 동영상을 들으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동영상을 들어보셔도 돼요. 여기 여자 선생님이라서 목소리가 예뻐요. 저는 걸걸걸걸 하고 그럼 이렇게 이분이 강의를 하는 게 여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엑셀을 실행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분은 강의를 목적으로 쭉 진행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우리는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것까지 다 녹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여튼 편하신 대로 들어보세요. 예. 자, 엑셀을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렸죠? 그렇죠?
이 책을 열어보시면은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여기 써있네. 예제 파일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갖고 오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글은 안 갖고 오셔도 되고 요것만 갖고 오시는데 이제 공부하시는 내내 갖고 오시기만 해. 집에서는 안 열어봐. 집에서 열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표지서부터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보셔야 돼요. 전 봤어요. 봤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셨으니까 보셔야 되고. 그래서 뭘 보시느냐, 한 장 표지를 딱 넘기면 뭐 여러 가지 책들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배울 만한 건 뭐가 있을까? 쇼핑몰 창업, 뭐 윈도우, 포토샵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크래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이 책이 학원연합회에서 우리 컴퓨터 학원연합회에서 뭐 많은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셨나봐. 제 이름은 없네요. 넣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예. 자, 또 넘겨보시면은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성한당이라는 cyber.co.kr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자료실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귀찮으니까. 또 회원가입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이게 클릭해서 저장하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제공해 드리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은 엑셀 내용을 이렇게 배울 겁니다 라고 돼 있고 7페이지 엑셀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행된 결과가 짠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하고 이 책하고 화면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제 화면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요. 어디가 다른지 아세요? 요 맞춤을 보시면 달라. 맞춤. 여기 클립보드 글꼴 맞춤에 보면 책에는 텍스트 줄바꿈 이런 것도 보이고 여기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요. 텍스트 줄바꿈도 보이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것도 글자로 보이죠. 우리 책도 거기가 글자로 보여요. 근데 저는 그림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맞춤 홈에 가서 맞춤이에요. 그러면 저는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그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저는 화면이 글자가 크게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줄여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글자를 작게 나타나거든요. 많이 보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창을 작게 줄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창을 줄이면 보세요. 뭐가 빼곡히 붙어 있죠? 창을 줄이시면 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왜 화면이 다르죠? 라고 하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댁에 사용하시는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야. 넓어. 그런 분들은 또 달라요. 화면이. 여기에 기호만 보이지 않고 아까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으로 쫙 나열되기도 해요. 근데 창이 작은 사람은 어떻다? 설명이 다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림으로만.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이고 창이 넓어지면은 아이콘도 보이고 더 넓어지면은 메시지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엑셀 화면이라 그래요. 엑셀 화면. 자, 교재 8페이지 볼게요. 교재 8페이지에 1번이 뭐예요? 파일이 어딨나 한번 찾아보세요. 파일 보이세요? 이렇게 파일? 예. 이 파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보여요.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보이죠. 2007은 또 다르고요. 2013은 또 달라요. 얘가. 오른쪽은 어디에서 열어봤는지를 보여주고요. 왼쪽 가운데 보이는 거는 뭐를 열어봤는지가 보여줘요. 여기 보니까 금전출납부도 있었나봐요. 여기는 어머니랑 홍콩 여행을 갔다 왔나봐요. 그 일정을 여기 누가 해놓으셨나봐요. 근데 클릭하면 열릴 수 있겠지만
현재는 담당 선생님이 USB 메모리 뺐으니까 없겠지. 클릭하면 없어요, 못 찾아요 라고 나올 테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를 열 때 이걸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거를 불러올 때는 열기 눌러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던 거를 저장할 때는 저장 이렇게 누르면 되고, 얘를 인쇄하고 싶어 프린터로, 그럼 인쇄 누르면 되고, A 안 할 거야 그럼 끝내기 눌러도 되고. 근데 우리 종료할 때 어떻게 눌러요? 파일에 와서 끝내기 눌러요? 아니면 저 끝에 있는 X 눌러요? X 누르죠? 그렇죠? 더 다른 방법 또 하나 있어요. 그 파일이란 글자 위에 보시면 엑셀 기호 보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닫혀요.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요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도 그렇고요, 계산기도 그렇고요. 잘 보세요. 제일 왼쪽에 그림이 있던 그림이 없던 한간에 그 항상 제일 왼쪽 모서리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게 다 종료가 되는 아이콘이에요. 거기가 모르셨죠? 그냥 저 끝엔 X만 눌렀잖아. 이건 애들도 알아. 근데 좀 배워두셔야 되는데, 이건 엑셀하고 상관없고 어떤 거든지, 인터넷도 그래요. 인터넷도 실행해 놓고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저 왼쪽 귀퉁이 있잖아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인터넷 종료가 되고, 여기도 여기 더블 클릭하면 종료가 돼요. 글자가 그림이 없더라도 그게 본래 윈도우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 파일 위에 보시면은 저장 버튼도 있고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도 보이고, 그 옆에 조그만 화살표가 보여요. 내려가는 화살표로 이렇게. 이거를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펼친다는 뜻이에요. 뭐가 어디 있나요? 그 펼침 목록이 글꼴에도 있고 그렇죠. 크기에도 있고, 글꼴 크기에도 있고, 요 밑줄 치는 것도 있고, 테두리 선에도 있고, 색깔도 페인트 톱 색깔도 있고, 글자 색깔도 보이고, 내천자도 보이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아, 요 화살표가 있는 애는 뭐가 펼쳐지는 거구나, 펼치는 기호구나. 자, 여기를 펼침 목록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요 첫 줄에 있는 펼침 목록은 뭐냐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사용자가 지정하겠다라는 펼침 목록이에요. 그럼 얘는 뭐 하는 용도냐? 이 메뉴판 있잖아요. 홈, 삽입서부터 저 보기까지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판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추가해서 별도로 쓰겠다, 그럴 때 요걸 쓰는 거예요. 눌러서 열기를 누르면 열기 아이콘이 바로 생기고요, 클릭해서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를 누르면 그 아이콘이 하나 생기고요, 또 클릭해서 나는 기타 명령을 눌러가지고 또 다른 명령을 여기서 불러와가지고 여기다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면 선택하고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되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자기만의 메뉴를 또 쭉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제목 표시줄. 제목 표시줄이 어디예요? 말씀이 없으시네. 아침에 꿀 드셨어요? 리본 메뉴. 제목 표시줄이 어디라고? 제목 표시줄 제일 위에 제목이 표시되는 줄, 영어로는 타이틀 바. 쭈쭈바 할 때 그 바, 막대기. 여러분, 이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 어떻게 조절해요? 엑셀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 어떻게 조절해요? 저 끝에 있는 거 누르죠? 이거. 네네. 자, 보세요. 여기 이거 누르잖아요, 여러분들. 네네. 이거 누르면 커지죠? 네. 자,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이건 95년도 기술. 95.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어디 하냐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2줄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차가지고 커져요? 네. 이건 98년도 기술.
그럼 요즘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마우스로 당겨. 당겼다 갖다 붙여. 더 재밌는 거 얘를 당겨서 요거 마우스 포인터 있잖아요. 요거 얘가 왼쪽 벽에 붙게끔 갖다 붙여 보세요. 왼쪽 절반. 그리고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얘를 끌고 오른쪽에다 붙이면 오른쪽 절반. 그 왼쪽 오른쪽 양념반 프라이드 반. 왼쪽 오른쪽 절반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끌고 요 마우스 포인터 잡은 자리가 있잖아요. 얘가 오른쪽 벽에 붙어야든지 왼쪽 벽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보시면 요렇게 네모나게 보이죠? 이렇게 네모나게. 그러다가 이제 얘를 띄워가지고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전체가 돼요. 요즘 와이드 모니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넓어. 그래서 반반 쪼개놓고 봅시다. 그래서 왼쪽에는 인터넷, 오른쪽에는 아래 한글. 그래서 인터넷 창에 있는 걸 보면서 아래 한글에다 입력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예전엔 이거를 이렇게 했었어요. 막 일일이 내가 막 너비를 조절해서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랬었어. 근데 지금은 착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전체가 되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다른 걸 실행하고 있었잖아요. 메모장도 실행하고 계산기도 실행하고 했는데 이 계산기를 실행하다가 바탕화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흔들어. 얘를 잡고 다시 흔들면 원래대로 올라와. 얘를 쉐이킹이냐, 쉐이크. 흔들어 주세요. 바텐더만 흔드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흔들면 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엑셀 하나만 열어놨잖아요. 엑셀 하나만 열어놓으니까 얘를 흔들고 자식할 것도 없지. 다른 게 실행이 됐다면 흔들었을 때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흔들면 알아서 내려가. 다시 흔들면 올라오고. 그런 건데 당장에 급한 건 아니고요. 리본 메뉴 볼게요. 리본 메뉴. 일반적인 메뉴는 요따구로 생겼어요. 보세요. 메뉴판을 클릭을 하면 메뉴가 어떻게 생겨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일반적인 메뉴를 클릭하면 위에서 아래로 나와요. 근데 엑셀은 어떻게 열리나 보세요. 메뉴, 삽입, 검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이런 메뉴를 누르면 어떻게 펼쳐져요? 메뉴가. 그 밑에 줄에 이렇게 쭉 옆으로 펼쳐지죠. 이거를 리본 메뉴라고 그래요. 아까는 풀다운 메뉴라 그래요. 펼쳐지는 메뉴라 그래서 롤 브라이드 쭉 펼쳐지듯이 그렇게 펼쳐지는 메뉴인데 이게 2007부터 바뀌었어요. 2007부터 바뀌어서 리본 메뉴라는 거로 열리고요. 여기에다 놓고 밑에 말고 이 동네 말고 여기 메뉴판이 있잖아요. 메뉴. 여기다 대고 마우스 휠을 굴려보세요. 마우스에 휠이 있잖아. 가운데 바퀴. 얘를 이 동네에다 놓고 굴리면 메뉴가 오른쪽 왼쪽 막 돌아다녀요. 얘를 클릭해도 열리지만 굴려도 바뀌더라 이거지. 여기다 굴리면 얘가 돌아다니고 이 메뉴판에다 굴려야 메뉴판이 움직이고. 안 되신 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메뉴가 쏙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는 굴려도 안 굴러가지. 근데 클릭하면 보이긴 보이는데 안 굴러가요. 메뉴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 이런 사단이 났을까? 메뉴판을 클릭하면 되는데 더블 클릭하면 쑥 들어가 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 실수를 안 하지. 실수해도 또 원위치가 되지. 이 메뉴판을 더블 클릭하면 펼쳐졌다. 아예 고정이 되고 더블 클릭하면 쑥 들어가 버려요. 왜 집어넣고 쓸까? 편집 화면을 넓게 보려면 얘를 집어넣어야지 뭐. 그러다가 클릭하면 메뉴는 보여요. 이때는 휠을 굴려도 안 돌아가고. 근데 이제 다른 데를 작업하려고 누르면 메뉴판이 사라지니까 이때는 펼쳐놔야지. 항상 펼쳐놓으면 이제 굴리면 돌아가는 거고. 참 별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냥 고정시키면 좋은데 고정시키면 불편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좀 들어가 있어. 필요하면 내가 꺼내 놓을 테니까 뭐 이런 거죠. 뭐. 그게 뭐라고요? 리본 메뉴.
자, 이름 상자가 있어요. 이름 상자. 이름 상자. 이름 상자가 어디냐면은요. 여기. 지금 마우스로 어디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알맹이를. 클릭을 하면 영문자와 숫자가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거기가 진하게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는데 여기를 내가 셀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셀 그래요. 이거를 영어로 셀. 잠깐만 계산기가 나오네. 계산기를 좋아하나 봐 제가. 자, 메모장 열어서 뭐라고 부른다 얘를? 셀. 엑셀의 셀이 아니라 우리말로 세포.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은 알파벳 영문자하고 숫자가 만나는 지점, 거기가 셀이에요. 이 셀을 여러 개를 잡을 수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줄 단위, 칸 단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셀이 만나는 데를 현재 셀이라고 부르고 그 셀의 주소가 뒤에 세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를 클릭하면 F의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뭔가 작업도 해요. 여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I에 50만 번 I에 50만이라고 쓰세요. 그냥 Q에 200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엔터 쳐보세요. Q 200번째로 갑니다. I에 50만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I에 50만 번째로 가는 거예요. 50만 번째도 있어. 그럼 어디가 끝일까? 휠을 굴리면 화살표를 내려가면 언젠가는 내려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집에 못 가. 너무 많아서. 자, 키보드로 갈게요. 키보드로. 마우스가 편할 때도 있지만 키보드로 탁 써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컨트롤 키를 누르실 때 컨트롤 키가 두 개죠.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있죠. CTRL이라고 적혀있는 키를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 컨트롤 옆에 보시면 ALT라고 써있죠. Alternate, 대체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Alternate 키를 Alt 키라고도 부르고 그냥 Alternate 키라고도 불러요. 그게 오른쪽에 한 세트 더 있어요. 그렇죠? Shift 키도 양쪽에 있죠. Shift는 상승, 올라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Shift 왼쪽 오른쪽은 둘 다 작동이 되는데 컨트롤 키하고 Alternate 키는 왼쪽 것만 작동됩니다. 엑셀에서 윈도우에선 다 작동되는데 엑셀에선 오른쪽 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딱 눌러보세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컨트롤 CTRL 제일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하고 키보드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오른쪽 숫자판, 글자판 사이에 방향키 있잖아. 마우스 말고 키보드. 내려가는 화살표 한 번만 딸깍 누르시면 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딸깍.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세요. 더 이상 없잖아. 이게 제일 끝이에요. 148,576.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00만 개 이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옆으로 쭉 가면 그럼 옆으로 어디까지 가나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오른쪽. 그렇지. 똑똑해 이제. 컨트롤 오른쪽. 그럼 오른쪽이 어디예요? 근데 XFD가 뭔지는 모르잖아. A, B, C, D 가다가 Z번째는 몇 번째? Z가 26번째잖아요. 알파벳으로. Z 다음에는 A번째. 27번째. 그 다음에 이제 AZ, AZ 다음에 BA, 그 다음에 ZZ, AAA 가다가 XFD까지 온 거야. XFD는
16,384번째 칸이에요. 징글징글하게 많아. 그러면 시험 과목을 16,000개 시험 봐도 돼. 그 옆으로 16,000가지 항목을 쭉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0만 명이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대학 입학 시험 60만 명 봤는데 100과목 본 거 아니잖아요. 한 30과목 봤나? 20과목 봤나? 대학 입학 시험에 과목 있잖아요, 과목. 그럼 엑셀 한 화면에다가 다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종이가 몇 장이 들어가냐면 밑에 한번 보세요. 쉬트 1, 쉬트 2, 쉬트 3이라는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종이가 3장이 들어가는데 이 종이도 부족하면 늘리면 돼요. 255개까지 늘려요.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빨간 장부 있잖아요. 이런 장부가 어마어마하게 커, 종이가. 근데 그게 255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장부 한 장에다가 100만 명 입력할 수 있고 16,000가지 내용을 나열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까지 다 입력해 놓고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해봐. 인쇄는 못 해보고 솔직히 2007 이전에는 65,000줄, 줄이 65,000줄, 옆으로 256칸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글자를 써놓고 인쇄를 하면 프린터 용지로 가로로 나열하면 8.5kg, 세로로 나열하면 12.5kg 나와요. A4 용지로 인쇄를 하면 약 5만 장 나와요. 5만 장. 근데 그게 65,000줄이 아니라 100만 줄이고 250칸이 아니라 16,000칸이잖아요. 그럼 다 채우고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 감당 못하지. 감당 못해요. 인도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럼 인도 사람이 여기다 어떻게 입력할까? 사람 이름을? 그 인도에 가서 알아보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A번째에다가 종로구 입력하고, B번째에다가 뭐 양천구 입력하고, 뭐 C번째 칸에 세 번째 칸에다가 마포구 입력하고 하면 되겠지. 왜? 한 구에 50만 명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시가 25개 구니까 50만 명, 25개고, 그래서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10칸만 있으면 돼. 10칸. 10칸만 있으면 1000만 명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야? 예비로 써도 되겠지 뭐. 그렇게 많은 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입력만 하면 뭐 최고가 아니죠. 얘를 분석하고 계산하고 해야죠. 그래서 엑셀은 계산하는 능력이 좋은데 얼마만큼 계산이 되냐면요. 15자리 999조 9999억 9999만 9999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냥 이런 것도 있죠. 뭐 1, 5, 000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글뱅이를 한 300개 400개도 입력이 가능해요. 얘는 1.5 곱하기 10에 42승. 근데 420승 돼. 420승. 동글뱅이가 420개가 나온다고.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숫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뾰로록 20자리잖아요. 이렇게 쓰고 가서 보면은 약간 좀 바뀌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15자리만 나왔잖아. 제가 아까 여기다가 분명히 이렇게 다 썼걸랑? 근데 가보면 어떻게 돼요? 15자리까지만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 없이 순수하게 15자리까지는 정확하게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계산이 돼요. 그럼 16자리 되면 어떻게 돼요? 오차가 생겨요. 근데 16자리가 얼마나? 1000조. 여러분 가족에서 가족들이 평생 1000조를 벌어줄 수 있으면 엑셀 쓰면 안 돼. 오차가 발생하니까. 근데 저희 집은 1000조 못 벌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한 900조는 벌 것 같은데 사기를 치더라도. 그럼 엑셀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미국은
알아서 하겠고 걔네들은. 우리는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원래대로 갈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어떻게 가냐면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근데 맨 앞이 아니라 사실은 A번째로 가죠. 그래서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저렇게.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 아직까지 마우스를 이렇게 애지중지 잡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마우스 잡지 말고 키보드로 컨트롤하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끝. 컨트롤하고 아래 방향은 뭐 제일 아래 방향. 근데 어디든지 간에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화면이 크죠? 커지고 작아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마우스 휠을 여기다 대고 굴려보세요. 아싸. 이게 이제 재미있으면 이것도 돼요. 아싸. 제가 이렇게 해놓고 가잖아요. 다음날 신고 들어옵니다. 강사 컴퓨터 고장났어요. 그래. 이거 고장난 거 아니죠? 이렇게 놓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강사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대요. 아니죠? 제가 창의 크기만 작게 크게 한 거예요. 이것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뭔가를 좀 보려고 그랬더니 글자가 작아. 요즘 모니터들이 와이드라 보니까 성능이 좋아서 글자가 작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대고 휠을 굴려. 왔어. 그러면 글자가 보세요.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 크게 작게도 봐요. 마치 스마트폰에서 두 손가락으로 펼치는 것처럼 하는 거. 그 원래대로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0 그럼 얘는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인터넷은 화면이 작게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컨트롤 0 하면 원래 크기로 돌아와요. 인터넷은. 나머지는 내가 조절하면 돼요. 어디 가서? 보기에 가서 조절하면 돼요. 보기에 가서. 엑셀에 지금 메뉴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엑셀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A 첫 번째 만나는 데 있죠. A와 1이 만나는 곳. 얘를 A의 첫 번째 셀, A1 셀이라고 그래요. A1이라고 이름 상자에 써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2017이라고 써볼 거예요. 2017. 그 엔터를 탁 치면 내려갑니다. 엔터를 막 치면 내려가요. 그럼 Shift 키 누르고 엔터를 치면 올라가요. Shift하고 엔터. 엔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글자판에도 엔터가 있고 숫자판에도 엔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글자를 누르다가 엔터 그러면 글자판에는 엔터, 숫자를 입력하다가 엔터 칠 때는 숫자판에는 엔터. 새끼손가락으로 엔터를 누르면 돼요. 엔터가 두 개였나?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04라고 써볼 겁니다. 04 공안사가 아니라 04예요.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4. 안 사면 안 되나 봐. 사야 되나 봐. 야, 04래 그랬더니 4. 왜 앞에 공자가 빠졌죠? 영자가? 의미가 없는 숫자 앞에 0은 40이라고 엔터 치면 40은 0이 들어가는데 앞에 0이라고 썼잖아요. 04라고 이렇게 04라고 썼더니 앞에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 못 쓰나? 아니,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4라고 쓰면 되지 04라고 안 쓰거든. 자, 오늘이 08일이니까 08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8만 나오겠죠. 자, 옆으로 가고 싶을 때는 클릭하시면 옆으로 가요. 또는 이렇게 엔터 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화살표로 움직여도 돼요. 우리는 이 화살표를 키보드를 싫어해. 그러니까 A 찾으려면 한참 헤매. A랑 친해야 되고 B랑 친해야 되는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말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얘들은 왼쪽에 있고요. 아여, 어여, 오여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2벌씩이라고 불러요. 2벌씩. 근데 영어는 의미가 없어요. 자음이 모음이 모음. 뭐 A니 I니 이런 게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지멋대로 배열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배열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타자기가 개발이 돼서 타자를 막 치다 보니까 실력이 좋아져서 빨리 치게 되잖아요. 외우니까. 빨리 치다 보니까 타자기는 글쎄가 와서 치는 건데 잘못 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섞여요. 그래서 부러져요.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안 부러질까? 그러다가 타자 배열을 바꿔놓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빨리 못 치게 타자 배열을 바꿔놓자. 그래서 바꾼 타자 배열이 지금 영문 타자 배열이에요. 이거로 타자를 빨리 치는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원래대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타자 배열로 돌려놓자. 그게 드보락 자판 배열이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드보락 자판 배열을 많이 써요. 특히 속기하는 사람들, 타자 빨리 입력하는 사람은 우리 쿼티 자판이라는 거 말고 드보락 자판을 써요. 그리고 우리말도요. 2벌씩 말고 3벌씩이 따로 있습니다. 그 3벌씩을 배우면 훨씬 빨리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는 시간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타자 연습을. 근데 지금 타자 연습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또 배우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3벌씩은 안 해요. 3벌씩은 기억이 두 개예요. 자음의 기억, 초성의 기억, 종성의 기억 따로 있어요. 4벌씩도 있어요. 4벌씩. 컴퓨터는 4벌씩이 없는데 타자기는 4벌씩이 있어요. 예쁘게 치려고. 예쁘게. 기억도요. 받침의 기억이 특이한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이라고 쓰면 기억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홍이라고 쓰고 기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쓰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각을 쓰잖아요. 그럼 기억이 이렇게 나가요. 이 기억이 안 이쁜 거라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받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중안에 와야 되고 어떨 때는 오른쪽에 와야 되는 기억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게 4벌씩이에요. 타자계만 있는 거지. 우리 컴퓨터는 이런 의미가 필요 없는 거죠. 알아서 글자가 만들어주니까. 근데 2벌씩이고 3벌씩을 떠나서 타자를 외우셔야 돼요. 자판 위치를. 자판 위치를 외우시는 거는 타자 연습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2달간 연습하셔야 돼요. 2달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기본 자리 있잖아요. 기본 자리. 이 기본 자리 1단계 있잖아요. 1단계를 한 달간 하시는 거예요. 1단계를 한 달간 하면요. 머리에서 확 화가 나요. 너무 잘해서. 그럴 땐 나가가지고 낱말 연습을 또 1단계만 하는 거예요. 얘도 한참 한 달을 하다 보면요. 막 열이 나요. 막 옆 사람이 막 짜증나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한 달 연습하시고 나면 둘째 달서부터는 2단계를 하시는 거예요. 3단계, 4단계를. 그러나 무조건 1단계는 한 달간 하세요. 한 달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2단계가 돼요. 근데 1단계 쬐게 해놓고 2단계 가면 1단계 까먹어요. 또 하나 니은이 어딘지 모르니까 밑에 보여요? 그때 이걸 평 눌러. 그럼 타자 연습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키보드를 내려다봐. 그리고 그냥 눌러. 그것도 요 검지로 눌러. 그럼 타자 연습 아니잖아요. 자, 니은 보고요. 눌러야 되는데 모르잖아. 못 외웠으니까 그때 요 화면에 컨닝 페이퍼를 보는 거예요. 비싼 금반지 끼는 손가락 그때 콩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얘를 보는 거예요. 니은을. 그리고 조금 전에 금반지 손가락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누르는 거예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콕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첫 번째, 밑에 두 번째, 그리고 쾅 세 번째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란 말이야. 첫 번째 알면 누르는데 모르니까 오른쪽을 봐야죠. 가운데 손가락.
그리고 다시 글자를 확인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연습을 한 달간 하시는 거예요. 기본 자리만. 그러면 여러분이 2달이 딱 되잖아요. 하루에 10분 내지 15분만 하세요. 20분 30분씩 하시면 어깨 아프고 힘들어요. 10분만 하시면 돼요. 15분씩만. 그럼 2달이 됐을 때 여러분이 겁나게 잘 치고 있어요. 토요일에 일요일 하지 마시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루에 10분씩만 하세요. 예, 많이 해봤자 의미 없어요. 머리도 안 좋은데 막 오래 하면 머리만 아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몸이 기억해야 돼. 아까 뭐 다이어트 하는 것도 6개월간 몸이 기억해야 뭐 익혀진다 그런 것처럼 얘는 2달간 하는 건데 기본 자리 한 달만 하면 손가락이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이 됐는데 6월달이 됐는데 기억 찾고 있으면 쫓아가서 혼낼 거예요. 잘 쳐야 돼. 본인이 알아서. 그렇다고 제가 어른을 야단을 못 치고 싫은 소리도 못 하고 저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다른 글자 한번 써볼 거예요. 안녕. 안녕은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니까 우리말이죠. 안녕. 한영키 눌러서 안녕 이렇게 쓰고, 사랑해요 라고 쓰고, 친구야 반갑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글자를 입력하니까 글자는 왼쪽에 가고 숫자 입력하니까 숫자는 오른쪽에 가죠. 제가 글로 가라는 말 안 했는데 알아서 가요. 그런데 는 그리고 기억, 는하고 기억을 눌러요. 엔터를 탁 치면 뭔 소리야 이게 이래요. 엑셀은 기억이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명령 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기억이라고 명령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그 기억이라는 이름 몰라 에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운데 와요. 가운데 오잖아요 지금. 어떤 애는 오른쪽에 가고 어떤 애는 왼쪽에 가고 어떤 애는 가운데 가요. 알아서. 그래서 특성이 달라요.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오류가 난 거는 논리적인 거는 가운데. 그런데 또 하나.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2017 빼기 04 빼기 08 마치 뭐 같아요? 날짜 같죠? 엔터 치면 날짜예요. 어떤 사람은 2017에서 4 빼고 8 빼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막 빼고 있어요. 2017에서 4 빼고 8 빼면 2000 얼마가 나올까? 그때는 요 앞에다 는이라고 써야지. 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는도 이상 야릇하게 나왔어요. 는이라고 썼더니 이따구로 나왔어. 이따구로. 엑셀은 종잡을 수가 없어.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4 나누기 8 얼마죠? 엔터 치면 답 나오니까 엔터 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엔터를 탁 쳐놓고 그걸 읽으면 그거는 컨닝이잖아. 4 나누기 8을 써서 이게 나누기 기호예요. 근데 앞에도 는을 쓰면 4에서 8을 나누니까 2분의 1 0.5라고 나오는데 그냥 4/8이라고 쓰면 4월 8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요. 11 콜론 57 11 콜론 기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엔터 왼쪽에 있어요. 엔터를 치면 시간이 돼요. 시간. 엔터 왼쪽에 헛다운표 쌍따옴표 있고 그 왼쪽에 콜론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냥 누르면 세미콜론, 쉬프트 누르면 콜론. 네. 자 날짜는 오른쪽에 가고요, 시간도 오른쪽에 가고요, 숫자도 오른쪽에 가고요, 결과가 문자는 왼쪽에 가고요. 뭐가 오류가 났든지 뭔가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 들어가요.
엑셀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하는. 근데 얘를 전체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전체 선택은요, A 왼쪽 삼각형 보이세요? 1 위에 삼각형 보이세요? 얘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얼마나 전체? 밑으로 100만 개, 옆으로 16,000개. 그리고 가운데 맞춤.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가죠. 그런데 다시 가운데를 누르잖아요. 원래는 흩어져요. 알아서 가운데 맞춤 그러면 다 가운데로 오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안 가운데.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는 애는 왼쪽으로 가고, 원래 가운데 있던 애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요. 본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오른쪽 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오른쪽 가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엑셀은 오른쪽에 있는 애를 다시 오른쪽 누르면 안 오른쪽, 가운데 그러면 다 가운데로 가요. 그럼 다시 가운데를 누르면 안 가운데. 안 가운데란 말은 오른쪽에 있던 애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던 애는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있던 애는 알아서 가운데로 가고 원래대로 찾아간다 이거지. 원래대로 찾아간다. 그런 게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만큼 마우스로 블럭을 잡을 거예요. 이만큼. 대략 블럭 잡는 방법은요, 이렇게 클릭하면 하나잖아요. 클릭하면 하나인데, 이 클릭한 거에 보시면 시커먼 네모가 이렇게 굵은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어요. 굵은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굵은 테두리 선을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동이 돼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샵 이렇게 나왔죠? 아까 여기 있을 때는 이상이 없던 애인데 얘를 끌고 갔더니 샵 하고 뜬 거는 뭐냐면요, 비좁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리가 삐좁아서 안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7자리 갖고는 안 보여요. 그럴 때 얘를 넓혀주면 보여요. 나중 문제고. 자,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테두리 선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비어있는 상태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 칸이든 여러 줄이든 상관없이 한번 블럭을 잡아보세요. 잡아보셨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쓸 겁니다. 사랑해요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글자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사랑해요 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사를 딱 쓰니까 어떻게 돼요? 랑해요가 자동으로 나오죠? 왜? 위에 써놓은 글자가 있잖아. 너 혹시 저거 쓸 거 아니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사자만 쓰고 엔터 쳐도 돼. 그런데 제가 블럭 잡은 거에 다 사랑해요 라고 써야 되거든. 그러면 사랑해요 라고 쓰고요. 다 쓰고 엔터 치면 또 힘들잖아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친구야 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다 친구야가 돼요. 블럭을 설정하고 막 메모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안 보실 거잖아. 메모한 거 보실 거라면 메모하시고, 안 보실 거라면 메모하지 마시고 머릿속에다 막 지금 기억하세요. 아, 블럭을 잡고 뭐라고 써. 뭐 예를 들어서 뭐 35라고 써.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아, 똑같은 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블럭 잡고 글자를 쓰던 숫자를 쓰던 뭐라고 쓰겠죠. 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 한꺼번에 컨트롤 키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같이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그게 탁 똑같이 들어가요.
자, 이만큼 블럭 잡아서 제가 뭐 이렇게 무지몽매한 숫자를 쓸 거예요. 이렇게 몇 개 입력했을까요? 합이 얼마일까요? 네, 밑에 있어요. 밑에. 아, 그게 정답인데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저 인간이 이상한 걸 물어보네 이러겠지? 이거의 합이 평균은 알지. 똑같은 숫자니까 4654가 평균이겠지만 합이 얼마일까? 이런 거. 만약에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다르면 합계 평균 계산하기가 사실 인간의 불가능한 형태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뭐 뜨죠? 여기 뜨잖아. 아, 네가 지금 블럭 잡은 게 9개를 블럭 잡았구나. 합계가 얼마구나. 이렇게 떠요. 그러면 밑에 제일 밑에 줄에 뜨죠. 그렇죠. 그 줄. 이 그 줄에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요. 이런 게 떠요. 이런 게. 자, 보세요. 제가 마우스로 블럭을 이렇게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블럭 잡으면 엑셀이 안 나타나요, 화면에. 근데 뭐라도 잡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거 빼고 실제 들어있는 게 몇 개 있는지, 이거의 합계가 얼마인지, 평균이 얼마인지 굳이 계산하지 말고 엑셀이 대략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보이죠. 최대값도 알고 싶고 최소값도 알고 싶으면 선택하면 최소값도 보이고 최대값도 보인다는 뜻이에요. 난 평균을 안 볼 거야 빼면 어떻게 돼? 평균은 안 보이고. 자, 평균을 누르면 평균도 보이고. 그렇죠. 제가 뭐 누르라고요? 여기 밑에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줄을 이 줄. 아, 여기 평균이 보이고 개수가 보이고 하는 이 줄을 아까 저 위에는 제목표 줄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빨리 책 찾아봐야지. 그렇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상태표 줄이에요. 스테이터스 바. 사람도 이러면 좋겠어. 이마에. 아, 제가 공복이구나. 아, 제가 야식을 땡기는 그런 상태구나. 목이 마르구나. 이렇게. 아, 쟤는 누구누구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아, 그러면 평화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 마음은 안 보이니까 안 되고 컴퓨터는 그걸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컴퓨터 교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가기 메뉴를 호출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저기 복지관 가면은요 우클릭 하세요 그래요. 우클릭 뭔지 아시죠? 오른쪽 버튼 클릭하세요 라고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라는 말도 잘못된 거고 우클릭하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바로 가기 메뉴를 호출하세요 라고 해야 돼요. 제가 그때그때 얘기해 드릴 거니까,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바로 가기 메뉴를 부르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말하는 용어가 따르고 컴퓨터 학문에서 말하는 컴퓨터 과학적인 학습적인 용어로 부르는 게 다른데, 일단 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하여튼 바로 가기 메뉴를 호출하면 그랬어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3번 상태표실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안 되지. 바로 가기 메뉴를 호출하면 이래야지. 그래 놓고 바로 가기 메뉴라는 말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바로 가기 메뉴랍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 잘 메모해 두세요. 이건 알아야 유식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블럭 설정하는 걸 하는데 아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도 드래그하고 싶어. 여기저기. 아까 안만 했었어요. 여기 가서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컨트롤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가 돼요. 근데 클릭하는 건 괜찮아요. 자, 여기서 마우스로 블럭을 잡았죠? 한쪽을 블럭을 잡았잖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안 지워지네요. 다중 블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중 블럭을 하면 굵은 테두리가 사라져요. 연속 블럭은 양이 적던 많던 이렇게 시커먼 테두리가 보이는데 다중 블럭을 설정하는 순간 굵은 테두리가 사라져요. 그러면 테두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다중 블럭을 설정했구나 라는 뜻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시커먼 테두리가 있어요. 얘를 끌고 다녀요. 시커먼 테두리가 있어요. 얘를 끌고 다니는데 이렇게 자 보세요. 얘를 끌고 이렇게 가면 다른 데로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개를 블럭 잡으면 테두리가 사라졌잖아요. 얘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있을 때는 크게 양이 많던 적던 간에 이렇게 시커먼 테두리가 생기면 테두리를 끌고 와보세요. 테두리를. 이 테두리를 끌고 가면 뭐가 된다? 이동이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테두리를 끌고 와보세요. 어떻게 되나? 복사가 돼요. 해보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저기 A, C, D, G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한꺼번에 블럭 잡으면 시커먼 테두리가 생긴다 그랬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게 블럭을 잡으면 양이 많던 적던 간에 시커먼 테두리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할까요? 얘네들만 필요하니까 했겠지. 뭐에 필요한데 크기를 바꾼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어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화면이 지저분해졌으니까 자, 밑에 보시면 시트 2번 있어요. 시트 2번. 여기 시트 2번 찾으셨어요? 네,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페이지 종이가 지저분하니까 두 번째 종이 열어서 작업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요거다 이렇게 쓸 거예요. 교재는 15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쓸 테니까 제 화면 보면서 하셔도 돼요. 자, 주문 금액 쓰고 엔터를 땅땅 내려갔죠. 그 다음에 날짜라고 쓰고 옆에다 쓸 거예요. 옆에다 쓸 때는 마우스로 클릭하시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키보드 작업하다가 마우스 잡으려면 패턴이 틀어지거든요. 이때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탭키가 있어요. 탭키 TAB라고 써있는 거 얘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Shift 탭을 누르면 앞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 거기다 금액이라고 쓰는 거예요. 금액. 엔터를 탁 치면 보통은 엔터 치면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탭키를 눌렀잖아요. 이렇게 엔터 치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가요. 처음 했을 때는 항목을 먼저 써요. 항목을 쭉 써요. 그리고 항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쓰셔도 되고 또 옆으로 쓰시고 또 옆으로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날짜가 며칠이에요? 5월 15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05월 한 칸 띄고 15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고 5 빼기 15 엔터 치면 그렇게 들어가요. 5 빼기 20 5 빼기 26 6 빼기 5 이렇게 이거를 05월 한 칸 띄고 15일 하고 써도 날짜로 인식은 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5 빼기 15
05 빼기 15가 아니라 그냥 5 빼기 15만 써도 05월 15일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금액은 5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숫자를 쓰시고 엔터를 치면 내려가죠. 오른쪽 숫자 키보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문 금액이 아니네. 주유 금액이네. 글자를 틀렸죠? 일부러 틀렸냐? 모르고 틀렸냐? 그건 저만 알죠? 자, 주문 금액이 아니라 주유 금액인데 글자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책에 16쪽에 보면은 여유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메모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 셀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첫 번째, 새로 입력하기. 새로 입력할 수도 있죠. 홍길동을 잘못 입력한 거 일지매라고. 그럼 다시 입력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굳이 새로 입력 안 해도 되잖아. 틀린 글자만 고치면 되죠. 그때는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 또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 또 하나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 수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새로 입력하는 거 포함해서 내용을 고치는 거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주유 다시 다 쓰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고치는 방법은 자, 여기 F2번 키 누른다 그랬죠. F2번 키 누르면요 이렇게 끝에 가요. 커서가 끝에 가니까 키보드로 옮기던 마우스로 여기 찍었던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자리를 더블 클릭해야 이렇게. 그 자리를 아예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서가 아예 그 상태로 들어가요. 잠깐만요. 네,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블록 잡아서 U 이렇게 쓰면 주유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식 입력줄은 어디냐면 수식 입력줄은 여기에요. 여기 위에. 제가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엑셀은 두 가지 성격을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주유금액 저기 주문금액 똑같은 글자죠. 5만원 똑같죠. 근데 날짜 찍어보세요. 얘랑 쟤랑 같은 거. 수식 입력줄에 나오는 내용하고 셀에 나오는 내용하고 다를 수 있어요. 셀은 뭐냐면은요 결과가 보여요. 결과가 보이고요. 수식 입력줄에는 과정이 보여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그래서 주문금액이라는 글자가 셀에도 있지만 수식 입력줄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드래그를 해서 클릭해서 지우지 말고 처음부터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합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합계. 자, 주유 금액은 고쳤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요 네 가지 합계를 구할 건데, 그 네 개 정도는 계산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4,000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4개는 더해지는데 40만 개가 들어가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40만 개를 계산하나 4개를 계산하나 이렇게 블럭 잡으면 보이는 답은 했지만 결과가 안 남잖아. 결과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끝에다 클릭하고요. 요 밑에 이 자리가 있는 끝에 가장 좋은 건 블럭 잡고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그냥 클릭만 해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저기 시그마 아니면 수식에 가면 자동 합계
자동합계라고 그 자동합계가 홈에 가면 저 시그마교 저거랑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 자동합계라는 시그마교를 누르면 수식에도 있다 그랬어요. 얘를 누르면 엑셀이 뭐라 그러죠? 야! 이거 합계 구할 거니? 썸이라는 거는 합계를 구한다는 기능이에요. 함수라고 부르지 말게요. 함수라고 부르지 말고 기능이라고 부를 거예요. 영어로 펑션이라 그래. 펑션. 얘를 우리말로 함수라고 불러요. 미적분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거 있죠? 그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펑션을 다른 말로 기능이라고도 불러요. 키보드 F1번이 뭐라고 써 있어요? F1번. F1이라고 써 있죠? 그 F2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F2가 셀 수정할 때 쓰는 거죠? 그 F가 펑션이에요. 근데 얘를 함수 키라고 안 부르고 기능 키라고 부르거든. 그냥 펑션 키라고 부르든지. 네, 그래서 썸은 함수를 구하는 기능이야.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구나. 엔터. 그러면 이 금액이 만약에 이 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면 알아서 합계도 바뀌어요. 자, 이 금액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면 합계도 바뀌어요. 그렇죠? 합계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합계를 계산해서 넣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누르시면 알아서 쏙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비어있는 자리 밑에는 클릭해 놓고 자동 합계를 누르면 얘네들의 합계를 구할 거니? 라고 물어요. 엑셀이. 그럼 그래라 라고 엔터 쳐면 돼요. 그런데 얘를 클릭해 보면 21만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수식 입력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르죠 서로요. 이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과정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로 21만원이라 쓴 게 아니란 말이야. 뭐라고 기능을 이용해서 불러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썸 합계를 구하라는 기능을 호출한 거예요. 그럼 엑셀은 알아서 이 4개 합계를 구할 거란 말이야. 마치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알아서 합계를 구할 거라고. 자, 셀에는 결과, 수식 입력줄에는 과정, 어떻게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숫자가 안 이뻐요. 숫자가 안 이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런 숫자가 나오면 요렇게 보여야 예뻐요. 이렇게 보여야 예뻐요. 여기 홈에 오시면, 홈 메뉴에 오시면은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쉼표. 퍼센트 말고 쉼표. 원래는 숫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요 쉼표 스타일 딱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살짝 떨어지고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콩콩콩 찍혀놔서 읽어내기가 되게 수월해요.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자, 엑셀은 입력을 했어요. 계산도 했어요. 그 계산된 결과를 예쁘게 보이려고 우리 꾸며야죠. 우리 그러잖아. 여기 공부하러 오실 때 여러분들 머리 수세머리를 해갖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 빗질도 하고 거울도 보고 예쁘게 하고 나오셨잖아요. 저도 나름 깨끗하게 입고 나왔어요. 잘 때는 이 옷 입고 안 잔단 말이야. 그게 엑셀에서는 서식 지정이라 그래. 서식 설정, 서식 지정. 이거를 꾸민다라 그래. 꾸미. 예쁘게 보여야 보는 사람도 좋거든. 이제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마음에 안 들어. 연도가 안 보이잖아요. 2017년인지 2016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날짜도 보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걸어야지. 겉에 보이는 명령이 있으면 눌러주면 좋은데 이거는 숫자를 컷만 찍어주는 거니까 아닌 것 같고, 모르고 잘못 누르면 이상하게 나와요. 얘도 아까 쉼표셀 찍었잖아요. 얘도 쉼표셀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 42,870이 나왔네. 분명히 제가 아까 뭐라고 넣었는데
5월 15일이라고 입력했는데 이 5월 15일이 왜 42,870이 나왔냐 이거야. 얘는 5월 20일이었죠? 5월 20일하고 15일은 5일 차이 나죠. 5일. 이 숫자도 5차 나는 건 맞네. 5는. 5일 차이 나는 건 알겠는데 왜 2017년 5월 15일이 42,870이냐 이거야. 이것도 알아야 되고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재밌는 거고 모르면 답답하지. 예. 자 일단 망쳐놨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놓고는 가야죠. 이래 갖고 집에 가면 야, 내가 이렇게 주유 금액을 넣었는데 볼래? 하고 보여줬더니 날짜가 42,870원이라고? 42,870원을 넣었는데 5만원이라고 나왔다고? 띵겨 먹은 거야 뭐야?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제가 막 긴 머리 가발 쓰고 입술에다 빨간 거 바르면 오해한다는 그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꾸밀 거냐? 자, 맞춤은 아닌 것 같고 뭐를 좀 보여줘야 되는 잘못 보여준 것 같아. 그 표시 형식을 잘못 보여준 거예요. 표시 형식에 가서 요거 자세히 버튼이라 그래 쟤를. 요거 눌러주면 떠요. 야, 너 돈 표시에 갔다? 회계로 갔다? 너 날짜잖아. 아까 날짜로 가는데 네가 왜 회계로 가 있니? 어떻게 요거 누르면 회계로 보이잖아요. 원래는 아까 날짜로 입력했잖아요. 날짜로 입력했더니 여기 보여. 2017년 5월 15일 보이잖아요. 그렇죠? 확인. 그죠? 날짜로 보여. 그것도 연도가 안 보이는 애가 연도도 보여. 소속을 명확히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요 숫자하고 42,870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1900년 01월 01일을 숫자 1로 지정을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42870이 2017년 05월 15일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19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했을 때 2017년 5월 15일은 42,870번째 날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370일 됐다고 강의한지. 날짜와 날짜의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날짜와 날짜의 간격도 계산해요. 매칭이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엑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 비어있는 데다가 컨트롤하고 엔터.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컨트롤 엔터 치면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날짜가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자, 요 밑에는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생년월일 하나 적어보세요. 우리 막둥이 쓸게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인데요. 세미콜론은 엔터 왼쪽에 있다 그랬죠. 콜론 세미콜론. 잘 안 되시면 그냥 쓰셔도 돼요. 이렇게 2017년 0408이라고 이렇게 직접 쓰셔도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2017년 2017 빼기 04 빼기 08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그리고 우리 막내 생년월일. 그 다음에 엑셀은 모든 명령 작업을 걸 때는 는이라고 한다 그랬죠? 는이라고 쓰고
저 위에는 큰 날짜를 클릭하고 큰 날짜 마우스로 걔를 클릭하면 거기 뭐라고 찍혀요. 이렇게 빼기 오른쪽 숫자판에 빼기 있죠. 그 다음에 작은 날짜를 클릭하면 어느 거에서 어느 거를 빼세요 라고 명령이 걸려요. 엔터. 선생님 큰 날짜가 어느 거죠? 큰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로 지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날짜를 계산하려면 날짜도 숫자로 변환을 해야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빼고 더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900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빌려간 날, 반납한 날, 또 며칠간 빌려갔는지 대여기간도 나오고, 며칠날 입사하고 며칠날 퇴사를 하면 근속기간이 며칠이 됐고 몇 년이 됐고 날짜를 환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든지 뭐라 그랬으면 셀에는 결과가 보이고 더블 클릭하거나 수식 입력줄을 보면은 그때 비로소 뭔가 과정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어디에서 어디를 뺐구나 라고 보이는 거죠. 어디서 뺐구나. 자, 그러면 아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는 썼어요. 아까 뭐라고 써있는데 제가 지워버렸어요. 지우는 건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 아니면 다 그냥 쓰면 지워져요. 새로 입력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자, 처음 거 클릭하고 더하기, 두 번째 거 클릭하고 더하기, 세 번째 거 클릭하고 더하기, 네 번째 거 클릭하고. 는이라고 쓰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어디를 클릭했는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더할 건지 뺄 건지를 쓰고 또 어디를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 더 했잖아요. 엔터 누르면 계산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아까는 이렇게 안 했죠. 아까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럼 얘하고 쟤하고 차이는 뭐냐? 얘는 연산식을 썼어요. 연산자를 이용한 연산식을 썼고, 얘는 수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정확하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어떤 게 편리하냐 이거지. 조금 전에는 두 개를 뺐잖아요. 두 개에서 뺐을 때 그냥 빼라고 하는 게 좋고, 어떤 거를 서로 더해라 라고 할 때 그게 편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네 가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더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는 뭐 클릭하고 더하기, 어디 클릭하고 더하기, 클릭하고 더하기를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는 썸 해가지고 월감을 샥 씌우면 얘네들의 합계가 구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편하고. 한 가지 더 메모할게요. 연산자. 첫째,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결합 연산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산술 연산자는 뭐가 있냐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거듭 제곱. 자, 산술 연산자 안에는 제가 괄호로 묶을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더하기 뭔지 아시잖아요. 수학에서 쓰는 더하기랑 똑같은 거고, 빼기, 곱하기 표시가 달라요. 근데 곱하기 표시가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곱하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삑사리 탔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요.
이걸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그런데 우리 곱하기를 누르면 별표처럼 보이죠? 이걸 별표라고 읽더라고. 그래서 곱하기 표시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던 저거를 하던 이게 곱셈이란 기호예요. 곱셈. x하고 달라요. 자, 이건 뭐라고 읽어요? 보세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w 곱하기 y라고 안 읽죠? wxy라고 읽고 이거는 4 곱하기 5라고 읽어요. 똑같은 x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곱하기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될까봐. 똑같은 x인데 누구 눈에는 x로 보이고 누구 눈에는 곱하기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는 이대로 쓰고 곱하기를 아까 이런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 더 건 거야. x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를 하자. 그 다음에 나누기도 수학적인 나누기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위아래 점을 찍잖아요. 3번에 걸쳐서. 바빠 죽겠는데 4 나누기 5 이렇게 쓰지 말고 4 나누기 5 이렇게 쓰지 말고 4 나누기 5 즉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래시 기호라고 있는데 슬래시 얘를 곱셈이라고 해요. 나눗셈. 그리고 요거는 백분율 연산자라 그래요. 백분율 연산자. 그러니까 5%라고 쓰면 돼요. 5% 그럼 뭐예요? 이거는 0.005 0.05 100%가 1이니까 0.05를 5%라고 쓰면 0.05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거듭 제곱 연산자라 그래요.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뭐냐면 이건데 어디 갔어? 이게 3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를 x에서는 3 거듭 제곱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표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는 4 거듭 제곱 3 그럼 뭐다? 이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4를 3번 연속으로 곱해라 이런 얘기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는 이거는 크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거는 뭐다? 크거나 같다. 크다. 초과. 크다. 크다라고 쓰고 크다. 다른 말로는 초과라고 읽죠. 초과라고도 하고. 뭐야? 초과. 얘는 뭐죠? 이건 이상. 크거나 같다. 이상, 크거나 같다. 얘는 작다. 미만. 크다라는 말은 다 아실 테니까. 요거는 뭐냐면 작거나 혹은 같다. 그렇죠? 이하. 요거는 같다. 얘는 다르다. 수학교랑 달라요. 크거나 같다나 작거나 같아도 수학에서는 위아래로 쓰잖아요. 크거나 같다라고. 근데 위아래로 못 쓰니까 옆으로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쓰는데 다르다는 눈에다가 대각선을 긋지만 그렇게 두 개를 겹치는 기능이 없으니까 작든지 크든지 내가 너보다 작든지 내가 너보다 크든지 그럼 서로 다른 거 아니냐. 같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다르다를 이렇게 써요. 결합연산자는 뭐냐면 요걸 써요. 앰퍼샌드라고 해요. 앰퍼샌드. 그러니까 는 5 앰퍼샌드 3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면요. 이거는 5, 3 이렇게 나와요. 53이 아니라 5, 3 붙어서 나와요. 붙어서. 결합하는 거. 얘랑 쟤랑 결합하는 거.
결합 연산자가 있어요. 즉 저쪽에 있는 글자랑 이쪽에 있는 글자랑 같이 붙였으면 좋겠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잠깐 보여요. 먼저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는 성을 입력하고 여기는 명을 입력했어요. 그래서 홍, 길동, 일, 지매, 임, 꺽정 하고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성명으로 결합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는 얘랑 쟤랑 결합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합해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컨트롤 엔터 치면 컨트롤 엔터가 똑같은 거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명령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명령이 들어가요. 글자를 쓴 게 아니라 명령을 쓰면은 똑같은 명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 글자를 붙였죠. 이거를 쪼갤 수도 있어요. 쪼개는데 따로따로 쓴 거를 결합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앰퍼샌드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결합도 하고, 사실 여기 빠진 게 뭐냐면 논리연산도 있어요. 논리연산.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해볼 거고요. 숙제를 낼 겁니다. 숙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엑셀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데, 이 책 속에 있는 엑셀은 우리 거다, 여러분 거다, 남의 거다? 몇 개 아니잖아요. 남의 거 갖고 연습하잖아요. 남의 거 갖고 연습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맞는 엑셀을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걸 갖고 수업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분의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당장에 다음 시간에 딱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동창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개 모임을 하는데 주소록을 좀 관리해 봐야 되겠다, 엑셀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회비 납부를 내가 총무를 내, 회비 납부한 거를 쭉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 이번 참에 내가 엑셀로 회비 납부하는 걸 관리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헌혈한 거를 엑셀에 적용했어요. 헌혈한 거 특이하죠? 헌혈하면은요, 날짜, 몇 번째 헌혈한 건지, 헌혈한 양은 얼마큼 되는지, 이게 적혈구를 했는지 혈소판을 했는지 혈장을 했는지 전혈을 했는지, 그리고 이 헌혈 증서를 내가 갖고 있는지 기증했는지, 그거를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장 없었는데 헌혈을 하다 보니까 한 150번 넘게 했어요. 그거를 엑셀에 막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영상이 나타나냐면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헌혈을 얼마만큼 많이 했을까?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65리터인가 헌혈을 했어요. 생맥주도 아니고. 그리고 기증한 게 몇 개가 있고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고, 혈소판을 몇 번 했고 적혈구를 몇 번 했고, 또 몇 년도에는 몇 번 했고 몇 년도에는 몇 번 했고 하고 연도별로도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엑셀을 배우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엑셀을 그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에 맞는 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구상을 해 오세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를 내 데이터에다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이 데이터를 갖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책에 있는 데이터는 남의 거라서 재미없거든. 이거를 내 거에다 적용하면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오시면 좀 공부하실 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